반려 민수 한의원을 통해서 본 칼슘과 비타민 D를 먹는데 왜 뼈가 부러지냐, 골다공증이 생기냐, 이런 의문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맨날 그런 것들 언론에서 이제 홍보하고, 뭐 포사맥스나 골다공증 약, 뭐 칼슘 제제 이런 것들 선전을 많이 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고 이제 체질별로 다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칼슘 부족, 비타민 D 부족이라고 대부분 진단을 받는다. 매일 열심히 비타민 D 주사를 맞고 하는데 다음 검사하면 또 모자라다고 한다. 비타민이 이제 태음인 약이죠. 예. 물론 이제 이걸 꼭 먹을 필요는 없고 햇빛에 자외선에 노출되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사실 비타민 D가 약간 호르몬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장에서 칼슘이 없으는 비타민 D와 에스트로겐의 도움을 받는다. 비타민 D는 자외선에서 햇빛을 받아야 체내에서 생성된다. 자외선을 핑계로 무조건 햇볕을 피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는데 특히 비타민 D 부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뭐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양산이나 이제 뭐 모자라든지 차양 같은 거 햇볕 가리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근데 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예. 사실 농부나 뭐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예. 요즘에는 뭐 노가다나 뭐 건설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아닌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다. 비타민 D가 현대인들은. 예, 시골에 사는 사람 뭐 빼고 도시에 사는 사람 중에서 하루 종일 뭐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91%와 성인 여성이 96%가 비타민 D 결핍을 가졌다고 한다. 특이한 현상이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는 자외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이고 현대인은 거의 밖에서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는 거죠. 예. 노출하는 것만으로도 합성이 가능한 유일한 영양소다. 예. 특히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물론 뭐 겨울에는 뭐 먹을 수 있죠. 아침 햇살을 받는 게 가장 비타민 D 합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즘에는 젊어도 넘어지면은 뼈가 골절이 된다. 이전에는 제사 때 한번 고기를 먹었는데 요즘에는 칼슘을 할 음식이 넘쳐나는데 왜 그럴까? 예. Why? 매일같이 칼슘과 비타민 D를 복용해도 작은 충격이 왜 뼈가 부러지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흔하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예. 생각보다 많죠. 물론 이제 나이 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이 많이 생기고 대퇴골 골절 같은 게 생기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낙상 같은 거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낙상하면은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잘 뼈도 붙지도 않고 요즘에는. 우주인들은 뼈가 비어있다. 무중력 상태라서 칼슘이 들어오지가 않는다. 예. 보면은 새들이 뼈가 비어있지 않습니까? 닭이라든지. 예. 가볍게 하려고 이런 것들 있고. 예.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한 인간이죠. 비타민 전체를 비행선 전체를 원심 분리기처럼 만들어서 중력을 받게 해야 뼈가 비지 않는다. 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뼈가 받는 힘을 하지 않아서 비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란 힘이라든지 뭐 부딪히는 힘 같은 것들이 이제 이걸 흡수하게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뼈 부딪히는 거 이제 뼈 때리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칼슘의 흡수와 비타민 D. 뼈를 이루는 성분인 칼슘은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D와 에스트로겐의 도움을 받는다. 예. 소음인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결핍된다. 프로기노바, 에스라디올이죠. 예. 암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뼈를 강화시킨다. 그래서 폐경기 여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을 먹을 필요가 있죠. 특히 소음인 여성. 근데 뭐 소양인이 만약 이걸 먹었다 그러면 유방 같은 거 생길 수가 있고. 예. 프로기노바, 에스트라디올을 복용한 소음인은 60세까지 골골하다가 이후에는 피부도 윤택해지고 80세까지 건강해진다. 예.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베라를 먹는 거죠. 프로게스테론. 예. 그러나 많은 의사들이 처방을 꺼낸다. 유방암이나 난소암 위험 때문이다. 예. 다른 체질에서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에스트로겐, 에스라디올은 소음일에게 안전하다. 유방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이다. 트리플 네거티브죠. 예, 3중. 브레스트 캔서. 그건 에스트로겐도 없고
수용체가 없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도 없고 허셉틴이라는 수용체 세 가지가 다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소음인이죠. 3중 유성 음성 유방암은 소음인에게만 나타난다. 난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를 한약과 에스트로겐을 사용해서 치료를 한다. 네. 소음인 한약이랑 이런 것들을 먹이는 거죠. 네. 전에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래서 세라퓨틱 이펙트, 이건 뭐 소음인 약이겠죠. 온 리커드 브레스트 캔서. 그래서 이제 재발성 유방암 환자죠. 그리고 샤오이는 이제 소음인이란 거죠. 소음인 타입. 그리고 The Effect of Selecting Western Chemodrug by Classification of 사상 페노타입 메소돌로지. 그래서 사상 표현형이 그런 방법을 분류를 통해서 서양 그 항암제 약물을 고르는 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스승님 한태영 원장님 여기가 제일 저자로 나오죠. 네. 척추, 골반, 갈비뼈 등의 전이가 1년 뒤 거의 소실이 됐다. 네.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이 좀 없어졌죠. 2009년 3월에는 있었는데 2010년 3월에는 별로 없다. 1년 후에는. 본스캔 컴패리전. 그래서 본스캔 그 검사를 한 것 중에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45세 여아는 2001년대 서울대에서 유방암으로 수술과 8차 항암 방사선 치료에 타목시펜을 5년간 복용하였고 2006년도 경부인파로 전이돼서 헙세틴과 젬자 등의 약물로 치료를 받았다. 2009년 3월에 CT상 다발성 뼈 전이로 아바스틴, 텍술, 제로다를 2차 받은 후에 지금 아바스틴과 젤로다는 소음인이고 텍솔은 대음이죠.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본원 내원했고 본원에서 한방 항암 약물과 정제로 된 항암제 UFT 이건 이제 소음인 약이죠. 에스트로겐 등을 사용하고서 매우 상태가 호전이 돼서 2010년 9월 현재까지 잘 유지되었고 있다. 2009년 3월 30일과 비교해서 확연히 좋아졌고 우측 빗장뼈, 쇄골뼈에서 목 하부에 있는 인파 크기는 크게 감소돼서 안 보인다. 아론 R2 프리바이스큘라 폐문부 인파절 또한 크기가 감소됐고 1cm 미만이다. 인파절은 1cm 이상일 때만 비정상 소견을 간주하고 있다. 왼쪽 유방 상엽에서 보이던 조형 증가된 암도 거의 소실돼서 보이지 않는다. 폐상엽과 폐중엽, 방사선 후유증 섬유화 크기도 감소했다. 양쪽 폐에 보이던 수많은 전이된 종양과 왼쪽의 폐엽 간의 종양 크기 숫자가 감소돼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흉추뼈, 척추뼈, 갈비뼈 등에서 보이던 종양의 전이로 인한 골융의 소견도 이전에 비해서 호전돼서 전이가 호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가 죽지 않고 1년 뒤에 폐의 수많은 종양, 재발된 유방부의 림프절, 전체 척추와 골반, 립, 갈비뼈에서 종양이 사라진 채로 나타나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하고 무슨 치료를 받았냐고 물어봤다. 그 담당 의사가 물어본 거죠. 그리고 어디서 치료했냐, 그 선생님이 누구냐, 뭘 먹었냐 세세 물어보고 돌팔이가 치료를 해도 낫는 수가 있는데 소문은 내지 말라고 당부했다. 치료를 못한 게 돌팔인가, 치료를 해는 게 돌팔인가. 어떤 선생님이 편지 써서 무슨 약을 썼는데 좋아지냐고 궁금해서 묻는 선생님이 있지만 한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분들이 다수이다. 의사는 치료가 되면 왜 치료가 되었는지 묻고 연구하고 배우는 게 의사의 태도다. 또 다른 뼈전이 전립선암 환자 자료다. 본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2003년과 2004년도에 한 거죠. 이 전립선암 환자는 서울대 치료 3년 뒤 전신 뼈전이 통증은 몰핀마저도 가라앉지가 않자 보름 만에 사망한다고 선고받고 나한테 온다. 당시 PSA 전립선 특이 항원이죠. 네. 프로스테이트 스페시픽 안티젠 이 2420이었다. 5보다 적어야 정상 기준이다. 물론 이건 그 랩마다 다를 수가 있죠. 보름 만에 사망한다고 선고받고 나한테 왔다. 당시 PSA가 2420이었다. 네. 골반, 갈비뼈, 척추뼈 전이가 안 된 곳이 없다. 2004년도에 한 거죠. 노인이라 자료를 안 챙겨와가지고 CT로 비교한 사진. 암 수치는 2420에서 6으로 떨어졌다. 27개월 뒤에.
지팡이를 던지고 걸었다. 처음에 올 때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치료 애프터 트리트먼트 후에 27개월 후 CT죠. 몇 군데 남아있긴 하지만 이전처럼 다발적인 뼈전이는 거의 소실이 되었다. 태음인 약물인 카소덱스 대신에 양성전립선 비대에 사용하는 프로스카. 지금 이게 프로스카가 피나스트라이드죠. 예. 탈모에도 쓰일 수가 있죠.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제 DHT라는 이제 호르몬이 이제 변화시킨 거죠. 5 알파 리덕테이즈에서 그걸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거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해주긴 하는 거죠. 에스트로겐 한약과 결합해서 나타낸 효과다. 여기 특이한 게 지금 남자 환자죠. 전립선 비대 환자는. 근데 에스트로겐 썼던 여자 약을 썼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소음인한테는 에스트로겐을 남자한테도 쓸 수 있다. 탈모에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한약 결합 포로스카 사용했다. 중지 후 PSA 변화. 카소덱스는 태음인 약이고 프로스카는 소음인 약이다. 둘 다 안드로겐을 억제하는 약물이지만 소음인은 프로스카에 반응하고 그래서 암에도 응용이 되고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전립선 비대뿐만 아니라 전립선 암에도 쓸 수가 있다. 한약을. 당시 분당 주치의 선생님 환자가 좋아지자 이게 지금 써가지고 준 거죠. 선생님 병원에서 약 처방 받으신 후 전립선 암 수치가 감소되는 추세로 호전된 것 같습니다. 현재 처방 중인 약물 이름 알 수 있는지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배상. 2주 안에 사망한다고 봤는데 1년 만에 지팡이 던지고 혼자 걸어서 나타자 나에게 편지를 썼다. 무슨 약을 처방했냐고 난 프로스카와. 근데 그냥 소견서 이렇게 써주지 이거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런 쪽지에다 그냥 써준 것 보면 좀 이상합니다. 부탁하는 것도. 무슨 약 처방했냐고. 난 프로스카 프로기노바를 한약과 같이 사용했다. 에스라디오리주. 지금 프로스카에 어차피 남자 환자한테 뭐 쓸 수 있다고 치지만 여성 에스라디오린 에스트로겐 제제를 이제 같이 쓰는 것 자체가 독특하죠. 이분이 체질이 감별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질, 사상 체질에서 중요하죠. 소음인을 쓸 수가 있다. 둘 다 프로스카와 프로기노바를 쓸 수 있다. 에스트로겐 처방이 위험하다고 알려진 후 새로운 약이 등장했다. 그래서 포사맥스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소음인 약이죠. 소음인이 아닌 이제 태음인과 소양인한테는 위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만들죠. 바이포스페이트. 근데 오히려 포사맥스는 뼈가 뽀사지죠. 포사맥스. 여기 보면은 특이하네요. 여기 지금 뼈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이 약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인체제다. 인이 포스페이트죠. 그래서 바이포스페이트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뼈 생성 돕는 게 아니라 뼈가 3주 후에 녹아내리는 것을 먹는다고 선전을 했다. 유방암 위험도 없다. 왜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에스트로겐은 소음인이 아닌 체질에 썼을 때는 유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만 식후에 먹고는 산 자극이 심해가지고 물을 500cc 정도 먹으시고 눕지 말라고 권장한다. 이 약도 시간이 지나자가 부작용이 등장한다. 턱뼈 괴사. 유독 턱뼈만 녹이지만 다른 뼈는 충실히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음인들은 다른 뼈도 약해지는데 대퇴골절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농담이죠. 아리스크 조우데스. 그래서 턱이 완전히 죽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캔서, 그 암의 위험이 있다. My bone might be strengthened. 그렇지만 내 뼈는 더 건강해질 수 있겠죠? 의사한테 물어본 거죠. 레포사맥스 한 사람. When the drug works, yes. 그래서 그 약이 작동하는 한 뼈는 건강해지지만 이제 턱뼈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턱뼈가 녹아내리고 함몰이 된다.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할 때도 이게 포사맥스라는 약이 위험할 수도 있죠. 이런 일은 사상 의학적인 체질 개념이 없어서 처방돼서 생긴 일이다. 뼈는 칼슘과 인의 결합이다. 이게 지금 CA3, CA가 칼슘이고 P가 인이죠.
그런데 칼슘만이 강조가 된다. 소양인, 태양인은 칼슘이 잘 흡수가 되고 인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인이 많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낙지,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인이 많죠. 예. 바닷물에 사는 것들, 예. 해산물 쪽에. 소음, 태음인은 인이 잘 흡수가 되고 칼슘이 부족하다.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뭐 해조 칼슘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도 먹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예. 소음인은 또 인이 잘 흡수가 되니까 또 살이 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지방극 결합세, 인지질. 여기서 지금 보면은 오징어, 낙지, 뭐 해물, 조개 이런 것들이 인이 많은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것들은 소양인 태음이 먹어야 되는 거고, 예. 비타민 D나 뭐 해바라기 유나 이런 것들은 이제 태음인이고, 뭐 연어라든지 검은콩 같은 건 소음이죠. 예. 이 약은 고흡수를 막는 게 아니라 인흡수가 안 되는 인 부족 골다공증 인흡수는 바이포스페이트이다. 예. 포사맥스가 그런 거죠. 그래서 소양인한테만 중요하다. 예. 알렌드로네이트랑 졸렌드로네이트, 조메타 등의 약물이 나오는데 모두 양인약이다. 예, 체질에 맞게 먹어야 된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소음인, 포사맥스는 소양인약. 예. 바이포스페이트 인체제의 이 약은 골괴사를 골 형성을 바꿔준다고 한다. 파미도드로네이트는 바이포스포네이트다. 예. 그래서 인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예. 이 약은 메디슨은 얼터 본 포메이션 앤드 브레이크다운 인 더 바디. 그래서 뼈 형성을 바꿔준다. 예. 그래서 this can slow bone loss and may help prevent bone fracture. 예. 그래서 뼈 감소를 좀 늦춰준다. 예. 파미드로이트가 양인들한테 괜찮으나 음인들은 턱뼈뿐만 아니라 다른 뼈들도 약해진다. 칼슘 대신 인만 과잉흡수를 해서 칼슘 부족을 가져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뼈가 넘어져도 부러지지 않을까? 뼈 때리게 해야 한다. 예. 우주선에서는 무중력 상태라서 아무리 칼슘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는다. 우주선 전체를 원심불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세탁기에 사람 놓고 돌리는 것 같은 이치다. 중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사람이 중력이 있어야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뼈가 자란 거죠. 예. 원심력에서 힘이 가해지면서 뼈가 칼슘을 흡수한다. 칼슘은 힘을 써야 흡수가 된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뼈를 거의 못 먹었죠. 뭐 사골국물 이런 거 먹었겠습니까? 근데 뼈 부러진 사람이 별로 없었죠. 조선시대 사람들은. 워낙 힘을 많이 받고 지게 같은 것도 지면서 일했죠. 힘들게. 예, 그러니까 농사지면서. 없어서 흡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양 과잉인데 흡수 부족은 필요치가 않기 때문이다. 필요치 않다는 것은 뼈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옥은 튼튼한 나무 기둥이 필요하다. 지붕에 톤의 무게의 흙이 들어간다. 그래도 무너지지가 않죠. 간단한 야자수로 덮은 지붕은 튼튼한 기둥이 필요가 없다. 오늘날 골다공증은 무게를 들지 않아서 뼈가 필요성에서 칼슘을 강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예. 지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뼈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무게를 들고 걷기, 짐을 메고 걷기, 벽밀기, 주먹 쥐고 뼈치기 등이 있다. 무게 들고 이제 걸어야 된다. 양손에 무게를 들고 등에 짐을 매야 뼈가 단단해진다. 짐을 메고 걷기. 일정한 무게를 짊어져야 뼈가 이를 적응하기 위해서 칼슘 받는다. 여추태산. 그래서 이제 여는 가틀류죠. 가틀여자. 추는 밀추. 태산이 이제 중국에는 큰 산이죠. 예, 산동성에는. 그래서 이제 태산을 밀듯이 해라 이런 뜻이죠. 예, 이게 약간 기공이나 뭐 국궁 활쏘기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주먹을 쥐고 벽을 실컷 밀어서 발을 앞으로 건다. 그러면 손목뼈에 힘이 들어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손목뼈를 꺾지 않았죠. 예. 손목뼈 꺾으면 이제 손목뼈가 나가니까. 예. 만약 근육의 힘을 키우려면 손목을 펴고 손가락을 대야 된다. 손바닥을 대면 손목이 꺾여지고 상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5개 손가락으로 지탱을 한 거죠.
예, 손바닥 대면은 이 손목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힘을 받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죠. 뼈치기란 건 이제 뼈를 그야말로 때리는 건데 이 완관절 여기를 치는 거죠. 예. 요골과 척골이 있는데 손목 관절 세워서 부딪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상하로 위아래로 때려버리면 이게 지금 뭐지? 뼈가 부딪히는 게 살이 사이 살끼리 부딪힐 수가 있죠. 그래서 옆으로 세워가지고 때려라. 이런 방법이다. TV를 보면서 걸으면서 완관절, 손목 관절을 세워서 뼈끼리 부딪히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반려인 수환용 블로그에 뼈치기 방법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죠. 네, 뭐 쉽긴 합니다. 근데 약간 생각보다 아픕니다. 왜 그러면 이 뼈치기는 바로 피부에 그 살이 그냥 없이 피와 지방 같은 게 없이 그냥 딱 때리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아프더라고요. 저한테는. 네. 뼈를 강화시키려면 뼈에 적당한 충격을 나 TV 보면서 손목 관절 세워서 뼈끼리 부딪히게 두드려주는 것을 10분 이상 해주면 뼈가 차츰 강화돼서 넘어져도 부러지지가 않는다. 78세 된 노인이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졌는데 뼈가 하나도 안 부러졌다면서 나에게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분 소음이었는데 평소 한약을 주기적으로 보면서 산호칼슘, 소음이한테 적합하고 검정콩과 이 뼈치기 운동을 했다. 거였습니다.